자, 새 시작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저희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잘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연 아이들 시스템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표어죠.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일단은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저기 아이들의 학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IQ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정도만 하더라고요. IQ 머리가 좋으면 이 아이는 타고났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여러 교육계에 있는 박사님들과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로 IQ하고 아이들의 성적과 큰 연관이 없다라는 것. 특히 OECD 국가 중 세계에서 IQ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는 분? 아쉽게 우리나라는 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IQ를 조사했었는데 1위는 홍콩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이 3위 이렇게 이제 아시아적 좀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IQ 평균이 이제 홍콩이 107이고 우리나라는 106이고 일본이 105위 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태인들은요 IQ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중동 지역은 IQ가 100 전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냐, 사실은 저희 한국이요, 교육 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들의 이제 IQ 테스트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구열에 대한 것을 조사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최고 선두에 있어요. 1위 아니면 2위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사실 막상 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서울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 투자는 열의도 강한데 큰데 왜 다른 나라에 뒤지게 될까라는 것을 사실은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적용된 작년이죠. 2018년도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변화된 이유는 그렇게 여타 전반적인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나라에서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변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벨 수학상과 물리학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다들 아시죠? 어딜까요? 어느 민족이죠? 유태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태인들이 IQ가 100 전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계 물리학상, 노벨상에서 물리학상과 수학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느냐? 사실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장제 수업이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은 받아줬고 청취하고 그렇게 수업 공부를 하는데 유대 민족들은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유대 민족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파헤쳐 봤더니 그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을 수업을 해요. 하브루타가 어떤 방식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대1 대화식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대1식 대화식 수업. 내가 아는 것을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들으신 것을 가지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신다면 유대인 학습 방법에서 하브루타라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대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일부 강연의 제목이 상위 0.1%의 비밀인데요. 사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뭐냐면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느냐? 또 이제 그 교육 학계에 계신 여러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IQ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 40% 정도 차지하는데 성적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 미만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별하게 이제 IQ하고 성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는데 자, 요거 메타인지라는 게 실제로 아이들의 성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사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그 강의 아이들 설명에 참석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인데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아시는 학부모님 여기서 좀 답변해 주시면 제가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없으신가요? 의학적인 그런 아는 거고 의학적으로 네, 비슷하게 본인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역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 제가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셔가지고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끝나실 때 약속대로 문화상품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메타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강연이 아니고 이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 능력이 공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미국과 유럽에선 메타인지와 공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메타인지와 학습이라는 전문 학술지까지 생겨났습니다. 메타인지가 지능지수 IQ보다 훨씬 성적을 잘 예측해주기 때문입니다. It is more or less a fact. After 25 years of research, we found out that, and not only me, but that metacognition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of learning performance than intelligence is. This is not to say that intelligence is not relevant. It is for some 25%, whereas metacognition accounts for some 40% of learning performance.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은 IQ와 달리 적절한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you cannot really train intelligence in a way that it will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You can train metacognition successfully. 자, 희망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우리 아이도 공부 별로 잘 못할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우리 아이의 역량을 단정짓고 못할 거라고 막아버리는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타고나는 IQ하고 성적은 별개 관계가 없고요. 이 메타인지라는 학습에 관련된 이 능력을 키워주느냐 키워주지 않느냐가 우리 아이를 상위권으로 1% 안으로 0.1% 안으로 키울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그 25년 동안 연구했대요. 이 박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게 되죠. 2010년에 KBS하고 교육계하고 같이 공동 조사를 했어요. 예, 그 2010년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전국에서 800등 안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1%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한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 아니 이 아이들이 타고난 것이 아이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그 유명하신 TV에서 많이 보신 김혜일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섭니다. 오른쪽이 0.1%, 왼쪽은 일반 학생들입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 25개가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개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단어의 개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0.1%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은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적어야 합니다. 차이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0.1%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보다 중요합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 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력, 연산 능력, 이해력 같은 인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또 다른 능력, 흔히 메타인지, 상위인지라고 부르는 인지 능력입니다. 0.1%. 이게 바로 뭐냐면 2013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에 전국 700대 안에 들어간다. 얘네들이 0.1%라고 그러죠. 700대이면 어마어마한 수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예요. 단 한 개 항목에서도 차이가 안 났어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는 모르는데 친하기만 한 걸 만났을 때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모르는데 그 지점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장 근본한 실패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 이제 다시 그 0.1% 아이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요인들을 조사해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메타인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죠. 0.1% 아이들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했던 시험에서도 그렇고 뛰어난 아이들은 이 편차가 전원병입니다. 여기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니죠. 자기 능력을 보는 눈이 좋은 거예요. 실제 이 차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서 제작진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뭔가요?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하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두 번째만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죠. 이 0.1% 아이들, 그리고 저한테 왔던 그 뛰어난 아이들 모두 하루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설명을 주는 데 쓰고 삽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요, 뭔가 막히게 돼 있어요. 거기가 뭡니까? 설명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실패할 부분이에요. 설명을 많이 해봐야만 내가 어딜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입 닫고 있는 거죠.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 방법과 우리의 교육 방법 모두 다 굉장히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그 다음에 열과성을 다한 공부 다 똑같은데 결국 이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 설명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집에 칠판입니다. 칠판은 어디에 씁니까? 설명할 때 쓰죠? 집에서도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한 한두 시간 해요. 그러고 나면 정리가 필요하니까요. 엄마! 하고 불러요. 그때 엄마가 왜? 하고 들어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엄마가 앞에 앉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가 본 법을 설명해요. 진짜 그건 엄마가 알아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했는데 알아보는 게 아니죠. 얘는 이거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엄청나죠.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나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가르쳐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도 많이 막히게 공부는 그래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내는 과정은 설명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입을 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사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 현장에서는 그런데 아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들지 못하고 자기 입을 열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뭔가를 들었으면 그걸 누구에게든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가요. 그리고 이 멘탈지가 뛰어난 능력은, 멘탈지가 뛰어난 아이는요, 어떤 대학을 가서 그 대학에 하니까. 자, 김혜경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풀어드린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인지, 즉 내가 아는 것과 나를 알 것 같이 속이는 지식을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 메타인지고요. 뭐 쉽게 생각하셔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그 메타인지 능력을 키운다면 어떻게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단체에 속하더라도 그곳에서 리더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학습법에 대해서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의 결과가 저희 강의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메타인지를 키워주느냐. 제가 사실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약속을 드려요. 수학 학원에 보내셨지만 제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속을 지켜드렸고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보낸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도 올랐지만 나머지 과목도 공부해요 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학원이 이제 뭐 기존 학원과 이제 무엇이 다른지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중심이고요. 플립러닝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 중심이란 건 뭐냐면 기존의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청취자 입장이 돼서 수업만 참관을 하죠.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이 저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저에게 개념 설명을 하고요. 문제를 풀고 오답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냐? 플립러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사실 플립러닝이라는 게 거꾸로 교실이에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부터 거꾸로 시범학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제 바뀌어가는 교육 과정인데요. 왜 플립러닝을 시작하느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사실 선생님들 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 많이 들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예습을 하면 100의 효과가 있고 차마 예습을 못하면 복습이라도 해라. 복습을 하면 50% 효과는 가져간다. 기존에 있는 학원에서는 이 예습을 특히 수학에서 시킬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예습을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자, 아이들이 태블릿 PC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즘 인터넷 발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개념 동영상 강의를 먼저 듣고 아이들 노트 필기를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외워서 여러 번 반복 외워서 저한테 예습 영상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예습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 단계 수업이 되고요. 중요하게 말하는 수학 아이들이 입 닫고 공부를 하지 않고요. 과정에서 선생님한테 개념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오답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부하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저한테 설명을 하고요. 선생님은 그 설명을 잘 들어주고 아이한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반문을 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그렇게 풀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아이의 통합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대1 수업이고요. 저희는 철저하게 1대1 개인 수업을 하고요. 1대1 개인 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된 익산 일반적인 학원들에서는 기본 선생님의 진도가 있죠. 선생님 진도 따라 나가야 되고 중간에 학생이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났지만 한 일주일 정도 보충해주고 무조건 끼어넣기 수업을 하죠. 그러나 저희는 아이에 대한 철저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아이가 설령 2학년 올라가더라도 1학년까지 부족하면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줍니다. 더딜 것 같지만 그 부분을 채워주고 나면 아이는 속도가 붙고 나중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 진도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와 논패스 방식 철저한 학습 관리하는 아까 어떻게 보면 2번에서 설명했던 방식들에서 아이가 개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준비. 아니면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몸에 사실 힌트만 주고요. 틀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왔을 때 설명을 하게 안 쳤는데 자, 이 문제 왜 이렇게 돼서 설명해보면
끄적끄적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 아이가 먼저 선생님이 이제 일괄적인 그 설명을 해주기 전에 아이가 먼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줍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 때 학부모님이 가끔씩 얘기하시죠? 급한 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계속 뭐 10분, 20분 그 한 문제 가지고 생각해보길 시간 줍니까? 왜 빨리 하는 방법 알려주고 나서 반복시키지? 사실은 저는요,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단지 현재 상태에서 점수 80점, 90점 만드는 건 당연히 기존 학원과 똑같이 해드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 일반적인 학교 공부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급하게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평균 수학 성적이 여러분들 몇 점인지 대부분 아시죠? 부정이 고등학교 아이들 평균 수학 성적이 몇 점입니까? 30점대나 35점에 38점 사이가 나와요. 익산 지역에 일반적인 평균이 그래요. 아, 다 그러냐고요? 아니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 고등학생 재원생들은 90점 이상 나오고 100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성적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일괄적인 아이 따라 풀기식의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알려준 게 똑같은 문제만 풀 수 있게 되지 조금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고 변형 문제, 사고력 문제가 나오게 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실 수학 문제 아이들이 시험을 모아서 하는 정말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분명 열심히 풀어준 문제예요. 근데 숫자 바꿨다고 처음 보는 문제라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메타인지에 대한 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기존 학원에서 와서 시험 보고 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저께 설명해 주신 내용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풀었어? 제가요 딱 중간까지는 기억을 해서 썼는데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못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들은 것, 본 것,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그것을 설명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 걸 만들면서 자기가 자기 거로 설명하면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식이 되지 못해서 실제 시험에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했던 거죠. 자, 풀립러닝 아이의 개념을 설명한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다 태블릿 PC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어떤 부모님들 같은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노트북은 제가 이제 태블릿 PC처럼 쓰게끔 해드리긴 해요. 태블릿 PC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제가 교육용 태블릿 PC를 알아보니까 한 12만원, 3만원 선에는 제가 구해드릴 수 있어요. 메이커를 원하시면 2, 30만원대 삼성 LG 구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하시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제가 같이 학생인데요 꿈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미 뭐 자세부터 눈빛부터 카리스마 있죠. 자, 저희 학원 예습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아이는 애정이 참 많이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중1 올라간다고 사춘기 돼가지고 카메라 잘 안 봐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요. 그 사이에 키도 많이 크고 점수도 많이 크었어요. 보여드린 건 아까 쭉 썼던 부분이 그래도 이 아이는 일단 모든 걸 암기하고 보지 않고 일단 써내려가고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가르쳤던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예뻐하는 우리 그 동주라는 학생인데요. 마음이 참 선하고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글씨는 못 쓰지만 예술현상을 찍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들고 찍어요. 이 아이는 이게 그 거치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이렇게 이제 예술 영상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제가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게 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거북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과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서로가 공유할 게 생기는 그런 학원 같아요. 자, 다음 두 가지는 사실 잘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제곱을 해도 값이 똑같습니다. 곱하면 다인수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3제곱이 나오고 2제곱이 나오고 여러분 소수가 4로 더 쌓입니다. 여기서 3개 이상의
소수입니다. 배수는 소수가 안 됩니다. 내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근데 이 발표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예뻐서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 이게 지금 두 아이가 사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소극적이어서 일어나고 보내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얘기했죠. 단정 치지 마시라고. 두 아이가 학원 다닌 지 첫 번째 영상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미 다 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부모님의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대로 우리 아이는 수정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 부모님 저한테 찾아 상담할 때 다 알겠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별로 이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알던 방식 깨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더니,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좋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시켰는데, 우리 아이 소극적이지 못할 텐데요. 라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그냥 우리 아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거든. 방법 알려준 게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너무나 바른 자세로 깔끔히 카메라 정면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다음 두 영상은 이제 고등학교 지금 아이들 영상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빼기 제곱 어떤 수를 제곱을 했었을 때, 이 A에 우리가 낙하도 앞에 잡고, 다시는 A라는 거, 이런 모습, A의 N 상용 볼수 내가 이거 작게 부족한 하나씩 배우니까 상위는 수라는 수분이 하나라는 거, 하는데 자, 잘하죠. 사실은요, 제가 지난 12월에 설명했을 때는 제 영상들 잘하는 아이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두 학생, 이번 달부터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등급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 잘하는 애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2등급, 1등급 하고 싶은데 라고 왔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왜 본인들이 이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아이들이다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도록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건 오늘은 영상들은 사실은요, 기초단계에 있는 아이들 영상들이에요. 사실 저희 학원 지원하는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의 영상을 사실 보여드린 거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일단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어서 우리 아이는 못할 텐데, 아니 교육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평가 방법이 이렇게 수행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시키고 했는데 왜 부모님의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못하게 막아두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열어드리는 것은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2019년에 등록한 아이들 영상을 사실 올렸어요. 앞에 처음에 이제 두 아이는 오늘 참여하신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학생 두 아이를 올렸고요. 자, 그러면 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습 영상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 개념 못 찍을 텐데, 안 할 텐데 라는 것은 이제 접어두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습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자, 수업은요 1대1 맞춰서 개인별 지금 나가는데, 일반 학원의 모습이에요. 저희 비싼 영등 캠퍼스 강연 아이들 모습은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대형이에요. 이 대형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민실판을 놓고 아이한테 아이의 설명을 듣고, 트리 반영을 듣고,
대화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업하는 전경이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항상 받고,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태블릿 PC 보이시죠? 이렇게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좀 엄숙하게 애들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한번 1대1 수업 모습 한번 찍어봤어요. 초등아이들. 네, 수업.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비싼 과외가 아닌 학원비지만 아이를 과외같이 가르칩니다. 1대1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과외 같은 수업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설 영상, 개념 영상 등이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과외나 어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강연할 이제 수업 전에 개념을 미리 예습을 하고 저한테 예능을 보내고 나서 자, 학원에 오게 되면 그 개념을 선생님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수업 전에 잠깐의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개념 복습을 시킵니다. 만각부선 이론이라고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선생님 1대1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 확인하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보고 와봐 라고 얘기하고요. 잘 됐으면 칭찬해주고 우리 선생님이 소스 좀 더 주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저희는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문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수업하면 아이들이 당황하는 게 공식이 왜 나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럼 제가 왜 그 공식이 왜 나왔는데 한번 증명해봐. 아이들 당황해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고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아니 당연한 거구나. 선생님 앞에서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그것을 내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고 증명해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알고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사실 문제 푸는 것은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개념 설명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시면 벌써 세보셨을 거예요. 개념 영상 들어야 되지, 노트 적어야지, 근데 한 번 달달 외워야지, 예습 영어 보내야 되지, 하고 나서 복습하지, 선생님 다시 설명하지. 이렇게 개념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 문제 많이 풀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가게 되면요 틀린 문제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재원생 아이들이에요. 다른 학원에 다녔던 데보다 문제를 한 3배 이상 푸는 것 같아요. 말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더 아이한테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예습하는 필수예제 동영상 강의, 틀린 문제 동영상 강의 시청하고요. 다시 선생님한테 1대1 피드백 수업을 하고요. 학생들 유형 문제를 풀고 다시 틀린 문제는 다시 선생님 설명하고. 그러니까 완벽 학습인 거예요. 이 안에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보내겠다는 거예요.